네, 네, 유 대표님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강사님, 네, 소리나요?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세요? 네, 네, 잘 네, 들려요. 네. 우리 박신 대표님은 지금 안 계시죠? 아직 입장을 안 하셨나 봐요. 네. 먼저 하세요, 그럼. 네, 오늘은, 원래 이제 시강 준비되신 분들 시강하면서 피드백을 원래 줄 계획인데, 오늘은, 제가,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피드백을 좀, 과제 제출하신 분들 거를 중심으로 피드백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옥 대표님은 미리 좀 강의가 임박하셔서 주셔가지고 바로 이거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피드백 해드려서 수요일 날 강의를 또 무사히 잘 마쳤다고 연락이 좀 왔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안보미 대표님도 먼저 따로 이렇게 피드백을 좀 해드렸는데 오늘 강의 이렇게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네 분이 또 주셨어요. 박소영 대표님, 유채린 대표님, 이수윤 대표님, 개경민 대표님 이렇게 해서 총 네 분 저한테 과제에서 주셨는데 혹시라도 어,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강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분 혹시 계세요? 네, 따로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누가 과제 시간 주신 되나? 거 제가 과제 주신 거 서로 보낸 걸 가지고 제가 피드백을 한번 드릴 텐데 지난번에 했던 피드백을 먼저 드리고 지난번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면 우리 오프닝 서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피드백 드릴 텐데 우선 우리 박수영 강사님 대표님 계시죠? 네, 계시죠? 네, 네. 네, 좋습니다. 우선 박소영 대표님 강의를 먼저 피드백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 이렇게 같이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먼저 해주신 거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 주는 겸 본인 피드백 같이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또 잘해 주셨어요. 보시면. 컬러 이미지 마케팅이란 주제로 해주셨는데 화면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서 제가 녹취감 이제 체크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이게 보입니다. 제목이에요.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우경아 대표님. 역시 예. 어, 이제 제가 이번에 과제 온 거 받으면서 어떤 점을 느꼈냐면 이제는 내가 확실히 그 표지를 통해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의지를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나는 누구에게 강의를 해야 되는지 타겟팅이 딱 됐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과제 주신 분들 6분 주셨는데 이제 그거에서 제가 또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과제 템플릿을 드렸는데 그거에 맞게 정확히 또 해주셔서 조금 더 약간은 더 깊이 있는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첫 페이지도 잘 해주셨죠. 이제 아줌마가 아닌 사업가로 보여야 성공합니다. 여성 기업가를 위한 컬러 이미지 메이킹, 외모도 인상도 사업도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심리 상담가, 퍼스널 컬러 전문가,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 컬러 심리 연구소 꼴로랩 박소영 대표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여기에서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의 디자인적 요소는 뺐지만 여기에 디자인 요소 좀 집어넣고 글씨가 전체적으로 다 보이지만 조그맣게 조절하면서 핵심 메시지가 딱 보이게 된다면 이거 첫 페이지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조금 바꾼 걸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거 강사에 대한 신뢰감 정말 뭐 커리어가 화려하게 잘 해주셨어요. 책들도 우리 전자책 낸 것들 이런 것들도 책들도 잘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 소개하는 것 또 후기를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후기가 많이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후기 소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 후기들을 어떤 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직관적으로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하나둘 소개해 주면서 내가 이쪽 분야에서 사람들이 내 강의를 듣고 정말 많이 도움이 됐다라는 느낌을 전달해 주는 것도 좋아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시도를 해봤었는데 뭐 더더욱 좋은 것은 실제 이 강의 듣는 분들이 나와서 이 강의 너무 좋았다라고 직접 해주는 게 제일 좋지만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리뷰를 통해서 해주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라프 형성하는 거 지난번에 했던 이러한 것들을 1번부터 10번까지 쭉 해줬습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에 강의 시간이 이렇게 예를 들면 1시간 정도다라고 하면은 이 10개 중에서 한 반으로 줄여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또 10개 이걸 그냥 딱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씩 골라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줘도 되니까 만약에 강의 시간이 1시간 정도다 했을 때는 이 개수를 조절하면서 이야기를 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라포 형성 1, 2 이거 2개 해주는 거 좋아요. 한 번 더 입해주면서 이 컬러에 대해서 사례를 아마 누군가의 사례를 들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피소드 해주는 거 좋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했죠 우리가? 에피소드 다음에 이제 기대감을 해주는데 제가 나쁜 사례, 좋은 사례, 논리적 근거나 뭐 수치 이런 거 근거를 제시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준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내용 넣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기에서 기업 대표나 나쁜 사례죠. 프로 강사가 아닌 계속 그냥 아줌마처럼 보이실 건가요? 옷 못 입는 사람 센스 없다는 소리 계속 들으실 건가요? 컬러도 사업도 어정쩡하게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좋은 사례. 내 회사나 나의 특징을 컬러로 이미지 메이킹 할 수 있어요. 더 프로페셔널 이미지로 활동할 수 있어요. 자신감, 당당한 매력 이런 거. 이제 마지막으로 수치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료들이 사실은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신 걸 가지고 이제는 제가 너무나 잘하셨는데 몇 가지 조금만 피드백을 한 게 있어서 그걸로 그 차이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강의 그 전, 후 차이를 보여줬을 때 제일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또 영광선님 잠깐만요. 지금 제 화면에 떠 있는 게 화면을 끌어오기가 잘 안 돼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면에 떠 있는 개수가 좀 여러 개 있을 때는 잘 안 돼서 제가 화면 몇 개 닫고 열었습니다. 지금 이 화면 보이시죠? 네, 이게 조금 전에 우리 박수영 대표님께서 처음에 보여주신 화면이에요. 이것도 너무 잘하셨어요. 사실 이렇게 해서 디자인적 이미지만 좀 붙이시면 아주 좋은데 요거를 이렇게 살짝 바꿔봤어요. 아, 왜 이렇게 바꿨냐면 첫 화면에서 우리가 후크라고 하잖아요. 확 끌어당기고 그냥 이걸 좀 더 독하게 한번 해보자. 물론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제가 한 게 좋다 답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좀 더 직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앞에 이제 아줌마가 아닌 사업가로 보여 성공합니다. 여성기업가를 위한 컬러 이미지 메이킹. 이거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봤어요. 고객의 니즈가 뭔가를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의 니즈가
여성 기업가라면 그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하는 거, 돈 버는 거에 관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이 돈 버는 거 관심 있으니까 기업가 오너들은 또 뭐 이런 데 관심이 돈 버는 관상, 돈 버는 사주가 있듯이 돈 버는 색상이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부자 컬러 이미지 메이킹, 외모도 인상도 사업도 돈이 들어오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쭈루룩 이렇게 돼서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사실 이것도 좋고 뭐 이것도 차이는 딱 그거 하나예요. 이 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니즈를 여기에다가 당신이 가진 문제점, 어려움을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느낌에 여기서 넣었던 거죠.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여성 기업가들이 이 비즈니스, 돈의 수익화를 색상과 연결시킬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색깔로 통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이미지 메이킹이 더 어쩌면 니즈가 있는 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층에는 이 돈이라는 말 대신에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색상 뭐 이렇게 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똑같이 컬러 이미지고 여성 기업가지만 오늘 이 강의에서 과연 어떤 키워드를 메인으로 가져가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더 자꾸 생각하고 마음이 끌리고 이 첫 화면을 놓으면은 야 오늘 강의 궁금한데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저는 돈이라는 것 수익에 대해서 썼지만 어떤 분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 젊은 남녀라면은 이성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뭐 컬러 이미지 메이킹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을 가지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풀어가는 건데 여기서 이 돈이 들어온다라는 건 우리 박수영 강사님이 대표님이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힌트를 얻어서 제가 한 게 아니라 박수영 우리 대표님이 갖고 있는 컨텐츠가 이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어떠세요, 박수영 대표님 이거? 눈에 확 들어와요. 한번 이걸로 한번 강의해 보시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네, 좋아요.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이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손을 안 댔어요. 이대로 가시고 강사에 대한 신뢰감, 내용에 대한 신뢰감, 요거는 개수 좀 조절해 가면서 그 핵심 요소들. 만약에 돈 버는 컬러, 부자 컬러 이미지 메이킹이다 하면은 그거와 관련된 퀴즈가 몇 개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컬러를 바꾸고 얼마를 벌었다. 뭐 이러한 컬러를 바꾸고 강의를 얼마큼 했다. 이렇게 해줘도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이제 여기에서 저는 이제 이거 대신에 에피소드, 요것도 그대로 써도 좋아요. 아니면 에피소드에서 이렇게 이런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메러비안 법칙은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시각적 요소가 중요한지 설명을 한번 해주면서 이거와 이거 여러분 똑같은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데 어디에 더 눈이 가고 관심이 가세요라고 해서 이 시각적 요소, 이미지 메이킹과 관련된 강의를 할 때 많이 쓰는 샘플인데 이거를 가지고도 이렇게 직접적 비교를 해주면서 여러분 어디에 더 관심이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메러비안 법칙을 소개를 잠깐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대감 원에서 제가 사실은 이걸 보고 전에 봤던 영상이 떠올라가지고 찾았는데 이게 쇼츠 영상이라 정말 계속 찾는데 못 찾겠어요. 근데 시간을 두고 찾으면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기대감 원에서 오늘 강의를 들었을 때 어, 정말 손해보는 거 오늘 강의를 들었을 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고 했을 때 이게 영상이나 영화 같은 거에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이나 컬러 마케팅, 컬러 이런 거 강의할 때는 영화 사례나 드라마 사례 많이 쓰기도 하는데 제가 봤던 사례가 뭐냐면 이 슈퍼카 종류의 하나예요. 근데 티 하나 입고 반바지 입은 그 어떤 여자분이 되게 잘 입은 여자분 그 슈퍼카에 관심을 가지면서 막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반바지 입고 반팔티 하얀 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충 입고 오더니 그 여자분한테 연락처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들고 매력적인데 혹시 연락처 줄 수 있냐 했더니 여자가 노예요. 그래서 노하는데 남자가 옆으로 딱 있는데 누구 한 명이 오더니 슈트를 굉장히 멋있게 입었어요. 그래 여자분에게 젊고 막 헤어스타일도 좋고 컬러풀한 스티를 입고 여자분한테 연락처를 달라고 했더니 여자가 번호를 이렇게 딱 줘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반바지 반팔티 입고 남자가 딱 오더니 그 차 옆으로 딱 가더라. 봤더니 그 슈트 입고 정말 멋있게 입은 사람이 운전기사였어. 그 슈퍼카. 반바지랑 반팔티 입은 사람이 사실은 그 슈퍼카의 그 오너였던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영상으로 막 이렇게 돌았는데 이런 영상들을 가지고 제가 이걸 앞부분에 넣는 좀 재미있으면서도 아 저렇게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저 사람이 누군가는 슈퍼카 주인이면서도 성공한 사람처럼 아무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 보이는구나. 물론 그게 허세일 경우는 아니겠지만 내가 정말 비즈니스 할 때는 그러한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좀 재밌는 영상 겸해서 보여주는 걸 저는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강의 시작하면서 한번 웃고 시작하면서 아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번 인식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진으로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근데 그중에서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요즘 자료가 많으니까 나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강의 재미있게 무대 유머 감각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죠. 그런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좋은 사례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이 두 개 사례를 같이 보여주는 사례들이 영상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패한 사업가 이미지 메이킹을 한 사람 계속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고 성공한 사업가 이미지 메이킹을 한 사람은 계속 성공한 사람처럼 보인다. 중요한 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어필할 수 있는 영상들을 초반에 보여주면 좀 강의로 더 빨리 청중들을 흡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 논문 이런 것도 아마 자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그 색상, 이미지 메이킹 이러한 것들이 내 비즈니스 성과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지, 사람들의 선입견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지, 호감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것들이 논문 자료에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 연계성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비즈니스 할 때 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호감을 주고 이 호감이 비즈니스 성공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마지막 딱 설명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지 메이킹 이런 컬러 매칭 하는 거 사실은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단 제 강의 뭐 4번만 듣고도 여러분의 맞는 색상을 찾아서 정말 멋지고 세련되고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는 그리고 돈을 부르는 컬러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제 본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단계까지 여기에서 서론 마무리 딱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그래도 항목을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강의 내용을 못 듣더라도 여기 이미 이걸 한번 기록을 해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기 이미지를 갖다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준비를 해놓고 나가는 거는 강의할 때 방향성, 밑그림 그리는 건데 이거 박수영 대표님 아주 잘해 주셨어요. 혹시 박수영 대표님 피드백 어떠신가요? 네, 제가 조금 더 방향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잡는데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방향 잘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제목 하나 가지고 오늘 내가 어떤 쪽에 포커스를 둘 건지 딱딱 정해서 밀고 나가시면은 재미있는 영상, 재미있는 강의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에 또 일찍 잘 해주셔서 그렇게 피드백 드렸고 이거 제가 카톡으로 다시 정리한 거 보내드리면 도움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도 찾아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은 제가 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한 30분 찾았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네네. 아, 지금 또 우리 들어오신 분들 중에 우리 유채린 강사님, 대표님, 유채린 대표님 계신가요? 아까 들어와 계셨는데 우리가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또 잠시 우리 개경란 대표님 거 먼저 해드릴까요? 청도 가자. 저 개경 대표님 계시니까. 네. 개경 대표님도 정말 뭐 어젯밤에 늦게까지 준비하시고 날라가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최영란 대표님, 3개월 만에 중국어 배워 청도 쇼핑 가자. 중국어 최빈도 상용환자부터 공략하자. 제목 잘 지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채팅창에 이 제목을 봤을 때 느낌 한 번씩 해주실래요? 화면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화면 공유가 안 됐구나. 네, 죄송합니다. 음. 저 혼자 보고 있었네. 네,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네. 자, 이제 공유됐죠? 자, 여러분 이 제목이 오늘 우리 개경란 대표님 조만간에 강의하실 건데 이 제목을 해서 물론 여기 디자인적인 요소는 빼고 이 타이틀 제목이 주는 느낌들 그래도 혹한 느낌이 있어요. 3개월 배워서 중국어 가자니까 이게 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고 한번 배워보고 싶은 생각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화면 강사에 대한 신뢰감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을 이제 하시려고 이렇게 사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중국어에 대해서 전문가고 그리고 무역 왜 청도 쇼핑 가서 할 수 있냐면 나는 무역 관련 한국에서 무슨 박람회나 무역 박람회 할 때 초빙 받는 나는 통역가야. 그리고 이런 저런 곳에서 강의도 많이 하고 있어라는 걸 가지고 정말 쇼핑에 최적화된 그런 강의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실 것 같고 이런 경력도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무역과에서 근무함, 한국에서 경력, 계약직 공무원 등등등 이렇게 해주셨어요. 현재 1인 격권 활동 중 이렇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여러분 이제 예측을 하셔야 돼요. 사실 저는 이제 이거하고 순서를 원래 바꾸자는 주의이긴 한데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할게요. 강사 신뢰감, 내용 신뢰감 나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라포 형성 그때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강의 내용. 우리가 이걸 보통 이제 목차 부분에서 오늘 뭘 가르칠 건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넣어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목차 절대 여기 안 넣는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절대 안 넣는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나와서 앞부분에서 목차를 소개할 때 잘 들을 것 같지만 내가 이 목차를 제일 목차는 사실 나한테는 강의하는 사람한테는 중요하거든요. 근데 청중이 목차에 관심을 기울일 때는 이 강의가 정말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목차에 더 관심을 기울여요. 그래서 니즈가 이만큼 있을 때와 이만큼 있을 때 그 목차에 대한 관심도가 다르거든요. 저는 이만큼 있을 때는 목차 안 보여주고 여기까지 올려놓고 목차를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 병음은 무엇인가, 한자 얼마 숙지, 최빈도 상용 한자부터 공략, 3개월 과정 커리큘럼. 자,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미에 보여드린 목차할 때 구조화시키라고 말씀드렸죠. 한목에 딱 나오게 병음에서 뭐 나오고 요거 이따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혹시 우리 개경란 대표님 한 번 더 그거 목차 보시고 요렇게보다는 약간 시각적으로 한눈에 딱 머리에 숙지되게 해주시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단은 라포 형성 전에 이 목차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라포 형성 다음에 기대감, 나쁜 사례, 내 강의를 안 들으면 손해보는 거, 내 강의를 들었을 때 도움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강의와 관련된 근거 자료, 통계나 숫자, 보도 자료 이런 걸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우리 개경란 대표님께서는 이제 좀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는데 날아가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서로 내 하얀 거 템플릿 드렸을 거예요. 거기다 써놨거든요. 일일이. 그걸 아까 박정 대표님은 그대로 기입을 해주셨고 제가 볼 때는 개경란 대표님 앞에 2페이지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본인 스타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거 안 보시고. 어떠세요? 맞아요. 예, 그래도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걸 가지고 한자 숙제 조금만 해도 된다. 이런 거 하면 초등학생은 2,000자 하는데 여러분 초등학생 정도만 알아도 전체 92% 이해하는 겁니다. 이건 저도 굉장히 신박했어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3개월 목표가 이거예요. 상용한 지 312자 숙지, 꼭 필요한 일상표현 숙지, 낭독 파일 강의 제공, 숫자 연습 발음 잡기. 그래서 한 달 병원 8회 이런 거 합니다. 커리큘럼 소개하고 질문 받고 이렇게 모집합니다라고 이렇게 본론 내용 좀 들어가겠죠. 그렇죠? 음. 네. 자, 이거를 제가 보면서
그 늦은 밤까지 다 날아가서 잠도 못 주무시고 준비를 하신 우리 개근원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빨리 힌트를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바꿨냐면 제가 바꾼 개근원 대표님의 수정한 강의안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번에는 제가 질문 가지고 준비 한번 해볼게요. 조금 전에도 돈 들어오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좀 상업적인 느낌이 나지 않나라고 할 텐데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뭐가 답이라고 그래서 답이라고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내 강의의 청중들을 극한으로 끌어들이는 극한을 제가 보여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 강도를 조절하시면 돼요. 이게 개경란대 이게 아니죠? 우리 개경란 대표님 내용을 다시 우리 개경란 대표님 첫 번째 화면이 이거였어요. 그 강의 첫 번째 띄워놓는 거. 그래서 저는 대표님 3개월 하고 청도 쇼핑 같이 가시나요? 네. 오, 좋아요. 여기다가 사진을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청도 사진 뭐 이런 거 예. 집어넣어요. 아니 첫 번째는 안 넣어도 돼요. 나중에 보여줘도 돼. 그거는 어떤 때 넣어주면 좋냐면 사람들의 그 동기부여를 자극할 때 넣어주면 좋은데 저는 이 강의를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정말 청도 갈 거니까 이 중국어 최빈도 상용환자부터 공유하자 이렇게 나와서 지저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은 이거로 뭐 디자인적인 걸로 말씀하지 마시고 이거를 어떻게 녹여놓냐는 그 다음 고민 일단 해보시고 오늘 점심때쯤 제가 이거를 점심때 지나서 좀 오후에 또 카페 열심히 일하느라고 좀 급히 했는데 이렇게 바꿨어요. 뭐냐면 그냥 제목 그렇게 드디어 출격 누구나 3개월 중국어 최빈도 상용환자 3단계 공략법 1단계 1개월 완성 초등학생도 가능한 312글자 한 달 만에 배우고 나홀로 중국 여행 쇼핑 가자. 이게 왜냐면 아까 초등학교 학생이 312글자면 하면은 한 거의 뭐 92% 안다고 아니요, 해서 아니요, 천자예요, 천자. 아까 312는 뭐예요? 310은 3개월 그 과정이고요. 그래서 3개월엔 4개월 동안 312글자 안다는 거죠? 배워야 된다. 그런 312글자 과정. 알면은 중국 여행 쇼핑 중국 청도 쇼핑 가나요? 네네네. 그냥 꼭 필요한 상황별로 꼭 필요한 그 표현을 네,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312글자 아까는 3달만이라고 한 거는 뭐 이제 일주일에 몇 시간씩 이렇게 해서니까 여러분 이거 사실 한 달만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여유 있게 3달 만에 하면은 충분히 가서 쓸 수 있는 거 배웁니다. 312글자 한 달 만에 배우고 나홀로 중국 여행 쇼핑 가자. 여기에 나홀로 청도 여행으로 바꿔도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또 강사 타이틀에는 제가 어, 어, 이렇게 좀 썼어요. 중국어, 한국어 최고 했는데 제목을 일단은 이거에서 좀 더 똑똑해 해야 왜냐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그 분야에서 내가 계속 신경 쓰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 의외로 내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이 잘 안 돼요. 나는 자꾸 내가 낮춰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는데 아까 박수영 강사님도 이거 돈이라는 말이 확 붙여서 하는 게 조금 와닿잖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근데 역으로 저도 제 강의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쉽게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 청중의 니즈, 정말 중국 여행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말을 써주는 게 좋을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바꿔보는 것들. 그리고 이제 강사 소개 이렇게 했었잖아요. 아까 저는 강사 소개를 먼저 끌어당겼어요. 이것도 좋아요. 잘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옷을 입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은 그래도 조금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옷을 넣어 입는데 꺼내 입는다든지 그런 것들, 넥타이라든지.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계약직 공무원인데 굳이 계약직이란 말을 이렇게 좀 안 써도 되는 것 이런 것들 단순하지만 학원 강사인데 저도 제가 이거 보면서 개경란 대표님 걸 인터넷에서 서치를 막 해봤어요. 다 이것저것. 그랬더니 대치동에서 이렇게 강의했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찾아가지고 그리고 옆에 책 지은 거 이렇게 같이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에 대한 신뢰감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딱 봤을 때 좀 이분은 뭔가 좀 이쪽 분야에 완전 전문가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느낌을 주려고 이 책도 보니까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제가 이렇게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빼놓으셨어. 이게 개경란 대표님 찾다 보니까 블로그가 이렇게 대세중국어 블로그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거 다음에 원래는 이걸 넣었어요. 내용에 대한 전문가. 내가 이렇게 수출 상담도 하고 이런 걸 한다고 대치동에서 강의도 하고 기업 강의하고 쭉 설명을 해 주시는 것도 정말 좋아요. 근데 저는 제가 입장에서 이거는 빼놓지 않았으면 해서 이걸 중간에 제가 찾아서 넣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대세중국어 이거 제 블로그에 여러분 저는 20년 비즈니스 중국어 통역을 했고 대치동 여기에서 중국어 강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저는 중국어 관련해서 포스팅만 1470개 했어요. 사실 조금 아는 분들은 여러분 어떠세요? 포스팅 1470개 한 거 자기 분야에 대해서 상상이 되세요? 완전 이분은 이쪽에 정말 진심이구나라는 걸 이걸로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 이웃이 5175명이에요. 정말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강조만 해도 이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라는 거 이 블로그 메인 페이지 하나가도 할 수 있어서 제가 밑에 이거를 해서 밑에 포스팅 이거 빨간 박스를 해서 강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강사에 대한 신뢰감, 내용에 대한 신뢰감을 여기서 줬어요. 이거 가지고 한 번 더 해주면 좋아요. 에피소드로. 내가 이런 걸 실제 무역에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청도 가서 여행 가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재미있는 여행할 수 있어요. 현지인하고 소통하면서 여행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개경란이 이 분야에선 최고야라는 걸 어필을 해주는 거예요. 예, 이것도 제가 일부러 위에 박스에서 넣어놨어요. 그냥 이렇게보다는 요걸 넣어놓는 게 어떤가. 이거는 전에 개경란 대표님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 힌트 얻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줬고 또 제가 아는 지인이 또 개경란 대표님 무역 그 박람회에서 만났다고 얘기도 해가지고 제가 좀 더 관심 있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우리 개경란 대표님 그거 했었잖아요. 병음 뭐 이거 얼마나 걸리느냐. 저 뺐어요. 그거 본론으로 넘어가 바로 이걸 넣었어요. 공감대 퀴즈. 저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보여주면서 중국에서 물건 사는 영상 이런 거 찾아보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백종원 대표가 그 영상 넣었죠. 중국어 갔을 때 중국어로 중국 쪽에 그 외국 다니면서 그 음식에 대해서 먹으면서 소개하는 그 예능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백종원 대표가 저쪽 그 랴오닝 쪽인가 흑룡강 쪽에 가서 동북 쪽에 있는 그런 데 가서 먹으면서 소개하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중국어로 주문을 하거든요. 근데 되지? 어렵지 않은데 되게 의사소통하면서 하는데 제가 볼 때 그 영상 보여주면서 이 질문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영상처럼 중국어 말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1년, 2년, 3년, 한 달. 저는 개경란 대표님의 이 취지로 말하면 한 달 만에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 주문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영상 보면 야, 한 달만 배워도 저 정도면 배우고 싶어라는 동기부여를 그 재미있게 하면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려주는 거죠. 그 영상 되게 많이 돌아다녀요. 저도 이게 하나씩 막상 찾으려니까 제가 시간 없고 바쁘다 보니까 막 한 20분, 30분 찾아도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영상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이런 것도 하면서 설명을 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왜 한 달 만에 가능하냐라는 걸 이걸로 설명해 주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설명해 초등학생 천자 92%면 중국 이해된다. 뭐 이렇게 살짝 해주는 건데 여기에서 깊이 들어가시지는 마세요. 이거는 본론에서 다루면 좀 좋을 것 같고 나중에 기회 되면은 이걸 본론을 어느 파트에서 다루는 게 효과적인지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기대감 이거 제가 그 넣어준 거대로 이렇게 했어요. 나쁜 사례. 어, 개경남 말고 다른 데서 영어 중국어 배워본 분 계시나요? 오래 걸리죠. 배워도 어떻게 안 느는 것 같아 실력이. 재미도 없죠.
그런 거 어떻게 포기하죠? 비용도 또 많이 들어요. 배워도 못 써먹어요. 라고 그런 이제 사례들이 인터넷 여기저기 올라와 있는 거 있으면 혹시라도 오래 강의하셨으니까 본인이 본인한테 강의 들은 분들의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여기에다가 어디 기업 누구 과장, 뭐 이분은 이랬다. 어디 기업 누구, 어디 대치동 학원에서 누구 이런 이야기를 사례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아 내가 무역 박람회 갔는데 그 사람들 중국어 무역 한다고 중국어를 몇 년 동안 5년씩 배운 사람 있는데 뭐 와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런데 나한테 중국어를 배우면 한 달이면 여러분 아까 백종원 대표 영상 봤죠? 쇼핑 갈 수 있고 식당에서 음식 주문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쇼핑도 좋은데 음식 주문하고 이런 거 가서 음식이 사실 궁금하잖아요. 이게 뭔 음식인지 어떻게 주문하는지. 근데 음식 주문할 수 있어요. 추가할 때 맛있는 거 있는데 추가시키고 싶으면 못 하잖아.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2달이면 생활 중국어 할 수 있고요. 3달이면 중국어빈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빨리 성장하니까 재밌고 재밌으니까 계속 하고 싶잖아요. 비용도 적게 들고 배워서 바로 써먹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이게 이제 경연의 대표님 후기를 여기서 보여줘도 돼요. 역시 전문가라는 생각을 한다. 이거 다른 데서 경연의 대표님 후기 한 줄씩 긁어온 거예요. 제가 중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한자와 구술을 깨든 깔끔한 정리다. 뭐 이런 거 쭉 쓰면서 그리고 다른 분들 경연의 대표님 강의를 들었을 때 효과 있는 사람들 뭐 얘기도 좋지만 저랑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3달 뒤에 청도 가서 여러분 이제 음식 여러분들이 주문할 수 있고요.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여러분이 살 수 있고 들립니다. 신기하지 않을까요? 저랑 3개월 하고 청도 가서 쇼핑하면 오늘 여러분 3개월 듣는 비용 다 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재미있는 중국어 여행 함께 해보시죠라고 해서 이제 본론 들어가는 거예요. 본론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거는 이제 설명 여기에서 그 우리 유료 강의 하니까 이런 데서 설명을 드리고 와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 모집 강의라고 보면 다음에 본론 강의할 땐 본론 첫 화면이 이 화면이 이와 비슷한 화면이 나와주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경인원 대표님 지금 제가 빨리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조금 이해되셨나요? 네, 네. 맛이가 없네. 아이고, 줘봐. 어떠세요, 경인원 대표님? 네네, 요거는 좋은데, 여기 그 포스팅 이게 조금 수정해야 돼요. 저기, 조금 제가 수정할 줄 몰라가지고, 제가 저 자신을 개그맨 대표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요거를 다른 분이 조금 수정해줘야 되는데, 제가 할 줄 몰라가지고. 대표님 맞으세요. 그냥 그런 거 개인 눈치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이게 수정할 시간 없으면 그냥 이거 가지고 그대로 좀 쓰셔도 저는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소한 거 말고 전체적인 건 어떠세요? 아, 괜찮아요. 이거 그대로 쓰고 마음에 들면 그대로 쓰셔도 돼요. 할 때 요거보다는 요거 써주시고요. 네네. 요거 다음에 이거 이거는, 그냥 넣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얘 날리고 얘로 써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거 그 백종원 대표 영상 넣어가지고 하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서론에서 이 언어라는 게 사실 접근성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언어의 접근성, 언어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려면 일상생활에서 있는 걸 가지고 욕구를 느끼게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서론은 여기에서 조금만 더 하면은 서론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개근한 대표님은 어쨌든 실력은 최고시니까 대신에 이 강의할 때를 전문가답게보다는 쉽고 재미있게 일상생활에서 하는 영상이나 이런 거 활용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하실 때 쇼핑하고 음식 주문할 때 이런 강의들을 이 화면 그냥 글자로 하지 말고 가능한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중국어 드라마에서 따와도 돼요. 그런 데서 영상을 캡처를 해가지고 영상을 가지고 그걸 보면서 어떤 순간에 추가 주문할 때 뭐 하는 이런 몇 가지들 가지고 좀 재미있고 관심 끌게 해서 이 언어적인 거에서는 영상을 조금 많이 넣어줬으면 개경영 대표님의 그 역량하고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의하실 때 어쩌면 아예 그런 걸 준비를 하나 해가시는 게 좋겠어요. 이 텍스트 위주보다는 영상과 텍스트가 혼합된 강의로 가시면은 그 언어에 대한 그 접근성을 좀 낮춰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도움 됐고요. 요거 3개월, 한 달 만에 312자는 아니고요. 3개월 만에. 이 두 번, 3개월이 막 일주일에 몇 시간씩 3개월이요. 일주일에 2번이고요. 아, 한 번에, 그러니까 1시간이고, 그러면 한 그럼 번에, 일주일에 2시간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럼 한 주에 24개? 좀 간단한, 일주일에 그럼 일주일에 4시간씩 하면 한 달에도 가능할 거예요. 사실 이게 일주일에 1시간씩, 일주일에 2시간씩 하니까 3달이지.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자꾸 내가 그런 어떤 그 사고에 이렇게 묶이지 말고 가능한 사람들의 사실은 학원이라면 더 빨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제가 이제 그 생각 됐어요. 3개월이면 일주일에 2시간씩 그렇게 해서 3개월 하겠구나 생각해서 이거를 몰아서 하면 한 달 만에 충분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던 거죠. 물론 언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강사로서 유연성을 가져야만 청중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강의에 우리 다른 강사님들도 계시지만 내 강의는 이렇게 전달해야 하는 게 머리에 고착이 되면 다양한 청중에 대한 니즈에 유연성 있게 대응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스타일을 자유자재로 좀 바꿀 수 있는 거. 똑같은 강의안을 가지고도 청중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거를 좀 자꾸 연습하다 보면 정말 내 강의가 좀 부드러워지고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하면서 한 번에는 안 돼요. 그냥 노력하고 이번에는 청중에게 어떻게 해볼까? 제가 그랬잖아요. 똑같은 강의 다시 준비하는데 한번 네다섯 시간 준비해도 강의하는 별로 안 바뀐다고.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중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강의에는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 항상 내 강의안을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경현 대표님, 이거 자료 영상으로 보내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의안 영상 그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 유채린 대표님 들어오셨네요. 유채린 대표님 들으시고 계신가요, 지금? 이수윤 강사, 이수윤 대표님? 듣고 있습니다. 그럼 이수윤 대표님께 해드릴게요. 저 유채린입니다. 듣고 유채린 있습니다. 대표님 듣고 계세요? 네. 그럼 유채린 대표님 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유채린 대표님은 이거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화면 보이시나요? 네. 안 보이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유채린 대표님이 주신 오프닝 서론이에요. 경매의 기억자도 모르는 극초보들을 위한 비법, 왕초보 경매 입문하기. 이 제목도 죄송한데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유채린 대표님 거 아니에요? 네네. 이자 부담 줄이는 가계부. 왜 이렇게 되지? 네, 요거. 네. 돈의 영역, 이자 지옥 탈출하는 기적의 가계부 작성을 위한 돈 파헤치기. 자, 그래도 지금 유채린 대표님도 지난번 강의 들으시고 거기에 맞게 이거를 안을 고치려고 굉장히 신경을 쓰신 걸 제가 이번에 과제 주신 거 보고 느꼈어요.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그것만 듣고도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는 고민을 많이 하신 거고 그리고 좀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돈의 3영역이라는 건 뭔가요, 근데?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뭐, 사람들이 돈 모은다 그러면 모으는 것만 생각하는데, 잘 쓰는 것도, 그리고 잘 버는 것도 중요하다 해가지고, 세 가지 네네. 영역으로 잡아봤어요. 좋아요. 이런 게 어쩌면 호기심을 끌어들이는 전략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기도 해요. 어떤 거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사람이 이거는 몰라서 궁금한 것도 있고 몰라서 관심을 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쪽으로 갈지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저도 이거 보면서 그냥 직관적으로 누구나 이해쉽게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건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수정해 주는 게 답은 아니에요. 저는 보면서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느낌을 전달하려고 표지를 이런 식으로 바꾸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이겠구나라고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거고 우리 강사님들은 그 느낌을 보면서 내 거를 내가 스스로 나와 맞춰서 수정 보완해서 쓰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유채린 대표님이 이렇게 보니까 프로필 쭉 해주셨어요. 프로필 되게 또 완전 전문가다운 그런 프로필을 쭉 주셨어요. 이쪽에서 금융 쪽도 그렇고 교육 쪽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책도 많이 내시고요. 와, 이것만 봐도 이분은 정말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겠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진을 통해서 강의하고 이런 서울경제TV에도 나오시고 이걸 통해서 내용에 대한 신뢰감도 이렇게 충분히 주실 수 있어요. 경제 전문가라고 딱 이렇게 집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쓰면서 준비하는 거 아주 좋아요. 그래서 클래스 101도 원어원도 오픈하시고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구나.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짐작하면서 이제 보면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는 라포 형성하겠구나. 뭐 퀴즈나 에피소드 정말 그게 나올까? 후기가 나왔네? 좋아요. 이것도 좋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후기 이렇게 쓰는 것도 좋고 이 후기를 서론 뒷부분에 쓰는 것도 좋고 앞부분에 쓰는 것도 좋아요. 저는 여기에 쓴 것도 정말 잘하신 거예요. 왜냐? 내용에 대한 신뢰가 나는 이쪽에 전문가라는 느낌을 여기서 한번 이걸로 더 주기 때문에 쭉 했어요. 사람들은 이걸 글씨가 작아서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다닥다닥 붙여놓으면 글씨도 작아서 안 보이는데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바로 이거를 보여드리는 의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인데 이렇게 띄워놓고 이 중에 한두 가지를 소개해주면 돼요. 이렇게 많은데 어떤 분은 이러한 후기를 써줬어요. 여기 잘 안 보이시지만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 하면서 직접 강사분이 이 내용 중에 일부를 에피소드처럼 소개해 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라포 퀴즈가 나왔어요. 돈 하면 생각나는 거. 여러분 제가 진짜 여쭤볼게요. 우리 채팅방에 한번 써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왜 지금 이유가 있어요. 써달라는데 돈 하면 생각나는 거 채팅방에 한번 써주세요. 부자, 여유, 만족. 네, 고맙습니다. 양지혜 대표님, 김희정 대표님.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채팅방에 지금 이 시간쯤 되면 손가락이 많이 아파요. 하루 종일 손가락도 여기저기 많이 쓰고 막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고 지치고 생각하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자유 좋아요. 보람 생각. 자, 이렇게 이 이유는 아마도 유채린 대표님께서는 이자라고 이렇게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나요, 혹시?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보통 사람들이 돈 하면 많이 벌고 싶다, 네, 요런 걸 많이 원하고 있어서 부자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 좋아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자란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어떻든 이렇게 퀴즈 낸 거 좋아요. 이렇게 퀴즈 내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라포서 들어가요. 가계부를 통해서 실패한 성공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 이거는 유채린 대표님 강의를 10원 강의를 들었으면 제가 여기에서 뭔가 말씀 분명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 문제 여기 이 장표상으로 보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 에피소드 1과 에피소드 2 이게 가계부 실패담 성공담이 사실 오늘 강의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앞에서 뒤로 넘어가면서 이어지면 좋을 것 같고 기대감 하나 잘해 주셨어요. 가계부 쓰다 지친다. 이자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나의 경제 지식을 내 자식에게 물려준다. 이제 가계부 그 다음에는 좋은 사례. 가계부 보는 법 한다. 이자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생긴다. 나의 경제 지식을 내 자식에게 물려준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사회적 근거 되는 거. 이렇게 이런 걸로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계부 중요성 뭐 이런 것들 가계부채 이런 거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지금 보면서 이자라는 걸 계속 강조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떠세요, 유채린 대표님? 어, 가계부 정리하거나 그 네, 가계 그 재정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대출에 대한 이자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렇죠. 보통 봤을 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포인트 잘 잡으셨어요. 네, 네,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가계부를 그냥 쓰기만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네, 강의로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가계부를 통해서 요즘 계속 특히 이자 부담에 대한 그런 것들이 큰데 이자 부담을 가계부 잘 쓰면 덜어줄 수 있다, 탈출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 메인 주제로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을 좀 더 직접적으로 제가 자꾸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으시기 바래요. 왜냐면 야, 한 달에 50만 원 가계부 잘 쓴다고 그게 생겨라는 말이 있는데 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 달에 50만 원이라는 거는 이자만 50만 원 사실 이자 요즘에 막 100만 원 넘게 150만 원, 200만 원씩 내는 사람들이 연끌족 되게 많아요. 매달. 근데 적어도 좀 웬만한 데를 한 달에 50만 원씩 이자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50만 원 보너스가 생기는 기적의 가계부 작성 노하우 세 가지. 이렇게 일단은 좀 더 직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 여기에는 지금 아까 이거와 다른 건 뭐냐면 숫자가 여기는 3영역이라는 게 들어갔는데 돈의 3영역이라는 제목과 이 제목들 그리고 한 달 50만 원 노하우 세 가지 이러한 것들은 어,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집중시킬 때 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숫자, 구체적인 어떤 지명이나 명칭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에도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숫자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잘 찾으시면 좋아요. 이걸 또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전자책 다 써보셨잖아요. 리튼이나 챗 GPT에게 나는 뭐에 대한 책을 쓰려고 하는데 독자의 호기심을 강력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제목을 10개만 써줘라고 하면 거기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제목들이 많은 이렇게 나올 때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좀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들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라포 아까 이렇게 할 때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렸죠. 이번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영끌족 평균 원리자 부담액 1번 250만 원, 2번 400만 원, 3번 120만 원, 4번 200만 원. 몇 번이요? 영끌족 평균 월이자 부담액은 몇 번일까요? 4번, 4번. 네, 4번하고 1번이 제일 4번하고 맞아요. 200만 원, 250만 원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좀 낮게 잡아서 200만 원 초반대가 제일 많아서 4번 정말 한 달에 200만 원씩 이자 내는데 이거 쓰러지지 않겠어요? 영끌족이 또 젊은 친구들인데. 자, 이거를 이렇게 저는 이제 에피소드까지 하나 더 이걸 이거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자 부담이 이렇게 된다. 영끌족의 최후. 아까 우리 경매도 나오는데 뭐 경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자, 여기에서 제가 유채린 대표님께 이거 보여준 이유는 아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처음에 지금 우리 들으신 분들은 너무나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분들이 강의를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요청하시면은 강사 불쌍해서라도 이렇게 쳐줘. 이거 아무도 대답 안 하네. 나라도 해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하기 싫을 때 강사 생각해서 해주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거예요.
주관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건 웬만하면 객관식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러면 청중의 반응이 잘 이끌어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한번 뭔가 강사가 요청을 했을 때 대응을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도 뭘 물어봤을 때 잘 안 하게 되더라. 근데 이렇게 1, 2, 3, 4 중에 번호 써주세요 하면 그냥 번호 하나씩 툭 누르고 하는 거는 요거보다는 조금 생각 안 하고 그냥 해줄 수 있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강사의 요청에 호응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심을 좀 더 빨리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퀴즈 할 때는 물론 주관식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어떤 질문들은. 근데 주관식도 할 수 있고 객관식도 할 수 있다. 두 개 다 가능하다면 무조건 객관식으로 가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한 번 가계대출 금리 연끌적 이자 부담의 부담, 이자율이 오르고 이만큼 되고 있다라고 뭐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이제 이것도 기법 중에 하나인데 장표상에 계속 이게 연관성이 있어져요. 예, 예, 예. 이거는 뭐냐면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자 부담이 이렇게 있을 때 수익 늘리기를 선택할까요? 지출 줄이기를 선택할까요? 이것도 1번, 2번. 1번 수익 늘리기, 2번 지출 줄이기. 몇 번? 하면서 쭉 설명을 해줘요. 수익 늘리기는 고민이 되고 많이 뭔가 필요하지만 지출 줄이기는 당장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방법 중에 최고가 가계부로 돈 벌기입니다. 지출을 줄인 건 다르게 말하면 돈이 남는 거예요. 가계부상, 재무제표상으로는 돈을 버는 거와 수익이 더 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벌기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해주면서 가계부의 중요성을 여기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 당장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돈을 더 일해서 버는 것보다 지출 줄이는 거. 특히 그 중에서는 가계부가 핵심이구나.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는 아직까지 가계부가 가계부의 중요성을 확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가계부 실패담, 성공담 얘기해 주시고 가계부 쓰다가 지친다. 요것 때 이런 거 할 때 이런 것들. 근데 야 가계부 쓴다고 해서 얼마나 내가 이익이 될 거야. 이게 좀 추상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계부 통해서 얼마큼 이익을 볼 수 있는지 사례들을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게 아까 위에 쭉 후기 썼던 분들의 사례가 직접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유채린 대표님의 사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목에 뭐를 썼어요? 한 달에 50만 원 버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 가계부를 썼더니 한 달에 한 80만 원 넘게 세이브가 됐어요. 근데 이게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강의 들은 분들이 이런 사례가 수두룩 빡빡 있습니다. 이분은 이랬고 이분은 이랬고 요분은 이랬고 쭉 설명하면서 와 가계부만 써도 내가 그냥 막 흘러나가는 돈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는 들어온다고 믿기지가 않네 라는 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가계부채 가계부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강의를 들어가는 거. 제가 가계부에 대해서 좀 정말 이렇게 전문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보니까 가계부 전문가도 있어서 만약에 가계부의 중요성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제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끌어서 좀 이끌어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과제 낸 그런 템플릿을 바탕으로 해서 되게 좀 정확하게 그대로 해주시려고 되게 애써주셨어요. 이렇게 안 해도 잘해주시겠지만 이 방법 제가 권해드린 거 미친 셈 치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잘해주셔서 이런 틀을 잡아가다 보면 유채린 대표님도 본인의 이런 여러 가지 강의 콘텐츠를 좀 더 청중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끌어들이고 타겟화된 강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채린 대표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유채린 대표님 어떠셨어요? 잠깐만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 하면서도 항상 고민되고 가장 아리송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되는 기분이었어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유채린 대표님이 아리송했던 부분이 다 해결됐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뭐가 해결됐지 몰라요. 왜? 내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내 강의를 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돼? 내가 뭐가 궁금한지를 이해를 좀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작성을 좀 해보시면서 처음에는
혼자 하다 보면 모를 수도 있지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나도 모르게 뭐가 틀이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유채린 대표님 이렇게 해오신 것처럼 제가 서로 그냥 맨 화면에 드렸지만 그걸 가지고 여러분도 나름대로 좀 한번 준비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번에는 우리 이수윤 대표님 피드백을 해드릴 텐데 지금 오늘 여기 지금 안 계신가요? 이수윤 대표님. 제가 저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왔어요? 네네네네. 네. 어서 오세요. 늦었어요. 죄송해요. 네. 이수윤 대표님 네. 강의를 제가 이제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저는 그거, 아, 잘 하셨어요. 아니, 이게, 사실 이런 거를 원해요. 왜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제가 준 하얀 템플릿에 이대로 네, 내용만이라도 이렇게 넣어서 오시면은 저는 너무 감사해요. 사실 이게 출발이거든요. 이게 정말 뭐냐면 밑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라도 해오신 거는 저는 정말 엄청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아니, 경매 제가, 기획자도 모르는 극초보들을 위한 비법 왕초보 경매 입문하기 제목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강사 신뢰감. 과거는 선생님도 하셨고 한국 지사금 미국계 회사 한국 지사 근무했고 중학교에 상담도 하셨고 카페벤의 운영도 하셨고 이렇게 많이 걷게 됐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해서 전문적인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이수인 대표님의 내용에 대한 신뢰감 나는 이런 거를 했었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라포 형성 퀴즈 냈어요. 경매로 나온 집은 재수 없다. 물건 하자가 있다. 파는 것이다. 이렇게 냈고 그 다음에 본인 에피소드 해주시고 내가 오늘 듣지 않았을 때 손해보는 거 내 재산 지킬 수 없다. 부동산으로 부자 될 수 없다. 재테크 트렌드에 뒤처질 수 있다. 이익 보는 거는 반대겠죠. 반대로 하면서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친구 전세 사기당할 뻔한 거 구해준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통계자료, 보도자료, 사회적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있는 그대로 내용 없어도 한번 스케치만 해주셔도 너무 좋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제가 수정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왕초보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입문자들, 네, 네. 왕초보. 그래서 자, 제가 자꾸 얘기하는 제가 너무 막 숫자 쓰고 이상하게 정확하지도 않은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왜 너는 한 달에 50만 원을 네가 보장해?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께서 바꾸시면 좋다는 의미예요. 자, 경매 초보가 100만 원 경매로 용돈 버는 법. 5가지 소액 경매 투자 성공 비법. 소액 경매 1타 강사, 부동산 법인, 경매 분야 지식창업 메신저, 이수인 대표 측강. 자, 왕초보들 어차피 돈 많이 경매에 처음 관심 갖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걸 좀 내 강의를 듣는데 장벽이 있을까 보면 나 그렇게 돈이 안 많은데 경매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할 수 맞아요. 있을까 할 때 그래? 그럼 100만 원 갖고 경매하는 법을 있다면은 100만 원고 진짜 야 그럼 코인 말고 그냥 100만 원 해볼까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가능한가요? 이수 대표님? 안 돼요. 100만 원은 너무 작아서 안 돼요. 얼마 해야 돼요? 얼마 하면 돼요? 얼마면 돼? 글쎄요. 제 생각에 최소한 2천만 원은 있어야 될 것 2천만 같아요. 원? 네, 제가 왜냐면 다른 분에게 되게 좀 소액을 한번 들은 적이 네네. 있어가지고 예, 소액으로도 가능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아주 소액들은 뭐 지분 투자, 토지에 대한 지분 투자 이런 건데요. 직접 투자하는 거 2천만 원, 네네네. 저는 그렇게 1천만 생각해요. 원은 어렵죠. 1천만 원도, 그러니까 그게 부동산 때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근데 뭐 부동산 이제 가격이 또 조금 내려가면 그것도 가능하고요. 뭐 갭 투자식으로 경매도 가능한 게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거를 이 왕초보들한테 그걸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네. 네, 저는 네, 제가 그걸 이렇게 네, 후킹으로 해서 충분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고 좋아요. 싶진 않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경매 초보가 2천만 원 경매로 돈 근데 버는 2천만 원 법. 없을 수 있겠다. 근데 경매에 관심 갖는 사람들은 네, 어쩌면 그 정도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너무 다 생각하지 마시고
경매 초보가 2천만 원 경매로 뭐 그때는 용돈은 아니겠죠. 뭐 버는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이게 5가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수연 대표님께서 몇 가지 소액 경매 투자 성공 기법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써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요거와 네네. 이게 우리가 제목에서 저는 추상성을 자꾸 없애려고 해요. 네네. 제목에서 추상적이지 않고 좀 구체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베네핏, 이익을 네. 이 첫 화면에서 당신들이 어떤 이익을 얻어갈 수 있어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줘야만 사람들 머릿속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추상적일 때는 이 회전이 안 돼요. 네. 연관적으로. 그래서 구체적인 걸 보여줬을 때 사실 이게 100만 원이면 별별 생각이 다 날 거예요. 근데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어디서 구하지? 이 생각부터 날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꾸 머릿속에서 뭔가 움직이게 작동하게 해주는 게 첫 페이지의 역할이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요거 해줬을 때 요것도 조금 바꿨어요. 왜냐하면 네. 이 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그런 것들은 뒤로 보내는 게 좋아요. 네. 현재 걸 앞으로 끌어올려서 이것도 네. 10년 차, 6년 차 굳이 저는 안 쓰고 이렇게 했어요. 아, 이렇게 해서 부동산 투자자, 대표, 경매 투자자 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사진에는 뭐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거란지 이수윤 대표님의 그런 이제 송관 모습을 딱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신뢰감 해주는 것도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 좋아요. 네. 이 경매나 이런 걸 사진. 가지고 좀 했던 제가 낙찰받은 것들을 사진이요. 좀 이렇게 보여주 뭐 그런 것도 좀 시각화가 항상 좋습니다. 그냥 있는 것보다 이거 제가 언제 낙찰받은 건데 지금 어떻게 됐고요. 이거는 저한테 배운 분들이 낙찰받은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이 가요. 그래서 1, 2, 3, 4 써준 거를 차라리 그림으로 1, 2, 3 이런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사진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퀴즈. 이거 잘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이게 팁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뭐가 좋다 나쁘다 얘기는 아니에요. 경매로 나온 집은 재수 없다. 경매로 나온 물건 하자겠다. OX. 여러분 1번 O, 2번 X 이렇게 질문하시면 1번, 2번 중에 하나씩 하게 하면 좋아요. 근데 이런 질문에서 제가 초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질문들이 사람 나온 집은 재수가 없다. 물건 하자.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초보자들에게 아까 100만 원은 안 된다니까 이건 X네. 2천만 원을 경매할 수 있다. 한 달이면 경매 중급 수준 공부가 가능하다. 물론 아까 우리 개경연 대표님 말씀했던 것처럼 하루에 2시간씩 해서는 어림도 없지만 하루에 막 4-5시간씩 막 집중적으로 판다면 뭐 할 수 있다는데 여기서는 X 2달이면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부동산 경매 강사도 전세 사기 맞을 수 있다. 부동산 경매 알면 조달 입찰로도 돈을 벌 수 있다. 경매로 돈 버는 시장은 사라지지 않는다. 저는 제가 볼 때는 1번이나 2번이나 5번이 좀 관심이 있지 않을까 경매 늦었지 않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이 질문들도 그대로 고스란히 갖고 계세요. 여러분 강의안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들을 만드세요. 정말 명강사들은 질문으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강의하고 싶은 메시지를 질문으로 던질 때 정말 수준 있는 강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없애지 마시고 내 강의에 대한 질문 목록을 쭉 정리해서 그걸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주셔도 좋아요. 기대감을 심어주는 질문, 짜라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5번 같은 경우는 기대감을 줄 때 쓰는 질문으로도 좋아요. 여러분 경매 돈 버는 시장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부동산 경기 침체일 때도 경매 시장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화랑일 때도 경매 시장이 좋습니다. 해서 이러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것들을 질문으로 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강의를 끌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우리 경험을 이렇게 써주셨고 여기에서 오늘 강의 듣지 않아서 손해보는 여러분 통장에 2천만 원 있나요? 그 8월 달 되면 없어지가 그대로. 근데 이번 강의 들으면 2천만 원 얼마 되는 매직경 할 수 있어요. 이걸 뭘로 보여주라고요? 사례. 이제 흑수저에서 은수저, 금수저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오늘 제 강의 안 들으면 정말 중요한 기회에 놓치는 거예요. 사례. 내 친구인데 내가 얘기했는데 이 친구한테 들으라고 이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이 친구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는
그거 듣고 나서 지금 1년 뒤에 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엄청 부러워하는데 이 친구 부러워하는 친구인데 이거 부러워하는 거 보면서 당연 할까요 안 할까요? 경매.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데 이 친구는 이걸로 통해서 뭔가를 또 얻었기 때문에 갈수록 더 자신의 부를 늘려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경매에서 실패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까지 알려드리니까 그 자산 가치가 무너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들었을 때 여기 제가 들었을 때 이 그래서 은퇴 후 교직 군인 연금이 한 4, 5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 연봉으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경매 공매에 보면 여러분 1년 동안 나올 그 매달 나오는 연금을 한 번에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수연 대표님이 알고 있는 사례, 본인이 경험한 사례 같은 것들을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 들었을 때 이 1년 동안 경매 공매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앞으로도 경매 시장이나 공매 시장은 이렇게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놓으면 정말 계속 언제든지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그런 돈벌 마법의 주전자 같은 걸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어요. 오늘 그 비법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가는 방법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수연 대표님도 지금 여기 틀에 맞게 이렇게 하나씩 넣어준 거 저는 이게 여기 꼼꼼히 하나하나 다 준비 안 하셔도 이렇게 생각한 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프닝 서론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보면서 만들어 가는 거. 근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은 고민을 하지 않고 PPT 한 장 한 장 그냥 만들어 가. 벽돌을 그냥 쌓아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어떤 사람 벽돌 쌓기 전에 설계를 먼저 해놓고 쌓는 사람하고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벽돌 한 장 한 장을 설계하면서 쌓아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이수연 대표님 준비는 고생하셨고요. 어떠세요? 이렇게 좀 피드백 받으시니까. 아, 네. 저 사실 이거 할 때, 그러니까 강의한 이제 뭐 교환 짜고 할 때 이제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지난번 강의 들었을 때 되게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예, 오늘 피드백 받으니까 저렇게 숫자로 하는 거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지금 초점을 이걸 맞춰서 한 부분은요.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이라서 경매 용어나 이런 거 이제 낯설어 하시니까 그거를 네.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경매를 해서 돈을 얼마를 벌 수 있다라는 그 수익의 부분보다 경매가 낯설지 않게, 그러니까 경매에 좀 쉽게 접근하라고 이제 거기다가 선생님 지난번 강의 때 그 세 가지 주제에 이제 세 가지 소주제 해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급하게 드린 이 PPT에는 이제 경매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큰 주제 세 가지를 잡아서 그다음에 이제 소주제 각각 세 개씩 해서 하려고 그거에만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수익화 경매를 하면 얼마를 벌 수 있다 이거보다. 그래서 네, 용어나 아니면 경매에 좀 더 그 낯설지 않게 좀 쉽게 다가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처음 만든 거여서 네, 그 금액 숫자 부분은 생각 못했어요. 왜? 그럼 이 강의는 네, 어, 잘 안 들려요. 여러분 내 강의를 듣기로 한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네요. 그쵸. 이제 경매에 아예 관심이 있는 사람. 아, 이거 해볼까? 한 사람. 돈이 내가 얼마가 있는데 이걸 할까 말까가 아니라, 아, 나 경매를 해봐야겠어? 라고 근데 생각을 하는 사람. 해볼까 말까 한 사람한테는 예, 해보기로 마음먹은 사람한테는 지금 이수윤 대표님이 용어 하나 설명해 주신 거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해볼까 네. 말까 고민한 사람들은 이걸 했을 때 어떤 이익이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아,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네네네. 같고 용어도 이것도 용어를 설명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네? 선생님 안 들려요. 용어가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거기에 네.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게 음, 용어를 볼 때 음, 용어 모르는 게 지나지 않는 게 아, 네네. 아니라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다. 이 용어를 모르지 이것도
어필을 강 시간에 만약에 해주실 때 해주시면은 그 네. 용어할 때도 집중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김미래님이 누구실까요? 우리 일기생도 아니고 올인원. 아, 김미래님은 누구실까요?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채팅방에 채팅 쳐주셔도 돼요. 채팅으로 쳐주세요. 이름이 못 보던 이름이라서 여기는 가정생만 들어오는 방입니다. 채팅 쳐주시고 강의 진행해 주세요. 네.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이거를 매번 강조해 드려도 정말 한 번 더 해주고 싶은 이게 왜 이걸 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서론 오프닝을 왜 이렇게 강조하지 했을 때 서론 오프닝은 끌어들이고 동기부여 뭐 내가 본론 중요한 메시지를 왜 들어야 되는지 기대감을 여기에서 이렇게 쭉 올려야 된다. 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내 강의에 들어요. 요거 만들 줄 알면은 강의 일단은 왜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 봤을 때 각인이 된다는 거죠. 기억이 안 남으면 행동이 안 된다. 기억이 안 남으면 구매 전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인이 되겠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 내가 지도가 그려지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건물에 도면을 그리는 거고 내가 어딘가로 여행할 때 어디로 갈지 동선을 잡는 거랑 똑같아요. 여행 갈 때 동선 없이 여행해봐요.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헤매고 시간 버리고 때로는 비용도 버리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동선들이 꼬박꼬박 나와주면은 여행할 때 정말 시간과 비용과 노동을 최적화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효율성이 좋다는 겁니다. 우리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서론, 본론, 결론 있고 각각 밑에 이러한 구조화시키는 게 바로 우리가 우리 강의를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이러한 것들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몇 가지 팁을 드릴 텐데 90-28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강의 교양 작성할 때 8시간짜리 강의 저 혼자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8시간짜리 강의할 때도 저는 전에는 2시간도 한번 1시간 50분도 끊어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90분을 넘지 않는데 지금은 90분도 웬만한데 아니면은 1시간 첫 번째 세션 각 세션을 50분을 안 넘어요. 그래서 전에는 90분이었는데 이제 갈수록 사람들이 오래 버티는 힘이 약해져요. 이 너무나 온라인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옛날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50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분마다 변화를 주는 건 맞아요. 50분의 한 세션이면 그 한 세션에 20분이라고 하는 거의 한 3개 정도의 변화를 주는데 그래서 이걸 나눈 거예요. 신뢰감, 공감대, 기대감. 이 한 세션마다 그 시간대를 할애하면은 이 15분에서 20분 사이에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본론 하나하나, 본론 하나도 15분에서 20분, 본론 2도 15분에서 20분, 본론 3도 15분에 20분. 서론에서 신뢰감, 공감대, 기대감도 이 변화를 자꾸 주다는 거죠. 8분마다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이거 봐도 돼요? 아주 중요한 얼마? 부분입니다. 참여할 수 있는 거랑 퀴즈 찾기, 이 그림들 그리고 퀴즈 주고 같이 뭔가 이거 손가락도 해보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8분마다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이유는 집중력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강의에서 메시지들을 소리가 너무 끊깁니다. 알잖아요. 나는 이 메시지는 내가 꼭 주고 싶어. 이런 메시지 나 오늘 한번 보고 있기 때문에 나 끼나요? 오늘 안 밀면 안 돼. 아까 엄청 밀어놨어. 밀어놨어. 저까지만 받아. 네, 소리 좀 꺼주세요. 네. 네,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죠? 보이나요, 네. 디나트님? 네, 보입니다. 지금 네. 인터넷이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네, 지금은 아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네. 90208 법칙에서 이제 90이 아니라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할게요. 50을 넘지 마세요. 전에는 이거를 90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50을 넘지 90이 아니라 50을 넘지 않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군데군데 제가 강의할 때 이걸 하나로 뼈대로 보여주는 건데 오프닝과 서론을 같이 이 붙여놓기도 하고 같이 다르게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 점들은 뭐냐면 이렇게 뭔가 좀 새로운 질문을 던질 때 참여를 시킬 때 저는 오프닝에서는 2번, 설레간에서 서론에서도 이렇게 빨간 포인트 있는 부분들이 참여시키는 뭔가 메시지를 넣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밑에 보면은 저한테 이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강의 시간이 1시간일 수도 있고 2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시간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 질문하는데 이것도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대체로 이렇게 합니다. 지금 오프닝 서론이 뭐 굉장히 길게 나왔지만 시간은 오프닝 서론은 10에서 15%, 본론은 75에서 85%, 결론은 5에서 10% 배정을 하는데 이것도 답은 아니에요. 대략 이 안에서 융통성 있게 유연성 있게 조금씩 왔다 갔다 변화를 주시면 좋아요. 저는 어떤 때 서론을 좀 길게 하냐면 서론을 제가 동기부여 시키려고 열심히 했었는데 했는데 별로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해. 그럼 준비해 온 게 몇 개 있어요. 그럼 한 번 더 해. 그래서 이 정도면 본론 넘어가도 됐다 싶을 때 본론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론에서 기대감은 그렇게 좀 여러 개 준비하셔가지고 기대감을 가능한 높여놓은 다음에 본론으로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려요. 서론할 때 신뢰감, 강사에 대한 신뢰감, 주제에 대한 신뢰감, 게임이나 라포, 퀴즈로 라포 형성하고 기대감 줘야 된다. 나쁜 사례, 좋은 사례, 사회적 동기 이렇게 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구조화인데 그리고 나서 본론 이게 바로 목차라고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어요. 그래서 목차를 우리 개경단 대표님처럼 앞에 보여주기도 하지만 저는 목차를 서론 끝난 다음에 보여준다. 왜? 저는 목차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여줘야 우리 청중들이 목차를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여준 거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구조화시킨다. 이렇게 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인간계표 쭉쭉 있으면 이렇게 해서 구조화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기본적인 팁 하나 제가 더 드릴 건데 드리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우리 안보미 대표님 10시부터 강의니까 이것들을 제 개인 통이나 이렇게 질문을 좀 주시면 답을 해드릴 수도 있고 이따 조금 빨리 제가 끝낸 다음에 질문할 시간 잠깐 드릴게요. 우리 강의할 때 동기부여 하는 그 8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필요를 느끼게 해라. 이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느끼게 해라. 제가 그래서 숫자를 자꾸 쓰는 이유입니다. 필요를 느끼게 하라. 어느 부분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책임감을 키워주라. 흥미를 불러일으켜라. 이런 것들을 퀴즈나 이런 것들을 에피소드 사례로 그리고 배운 내용을 4번도 중요합니다. 배운 내용을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라. 여러분 이거 배우면 여러분 당장 가계부에서 여러분 이자 얼마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배우면은 중국 가서 식당 가서 음식 여러분 마음대로 시켜 먹을 수 있다니까요. 여기 반찬 더 주세요. 이런 거 못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이거 추가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좋다. 왜? 모든 사람들은 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나와 관련이 없으면 관심이 안 간다. 나와 관련이 있는 거에만 사람들은 관심이 간다. 그래서 자꾸 그 관심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당신과 관계가 있다. 5번째,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라. 모든 청중은 저는 칭찬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왜? 지금 이 시간에 이 강의 듣는 분들, 이 시간에 정말 과제 열심히 제출한 분들 얼마나 대단해요. 이 시간에 놀고 자고 쓸데없는 뭐 놀고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데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뭔가를 하잖아요. 도전하고 있잖아요. 무슨 짓을 했던 다 칭찬. 질문을 던졌는데 답을 틀렸어. 그래도 칭찬. 왜? 남들은 대답 안 하는데 그분은 대답을 해줬잖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틀린 분들한테 선물 많이 줘요. 너무 대답해줘서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대답해줘서 이렇게 가면서 같이 계속 해주는 거. 건전한 경쟁을 하게 하라. 뭐 빨리
대답하는 분 선물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권수현 대표님과 안부임 대표님 뭐 커피 해서 또 드렸죠. 근데 그렇게 건전한 경쟁,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할 때 혹시 나중에 제 강의 들으시면 오프라인 강의 기법을 알려줄 때 그 방법을 알려줄 텐데, 청중과 청중 간에 경쟁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 참가자 사이에 경쟁도 시키지만 관계도 강화하라. 이것도 재미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게 하라. 아까 했죠. 질문을 주관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객관식으로 해주는 게 좋다. 그렇게 언제든지. 그리고 또 하나,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이라는 건 책임이 2월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2월이 아니라 2관이 되는 거죠. 선물을 줄 때도 정해진 선물보다는 시간이 있으면 예를 들면 제가 뭐 1번, 2번 중에 선물 몇 번 받을래요? 이렇게 질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면은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참여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경험의 원칙. 이제는 AI 시대가 되면서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자산이 되는 시대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은 자신의 강의를 경험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 절대 논쟁에서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에피소드, 내 사례들이 경험으로 녹여야 되는데, 이것들을 데이터화하는 것들을 나중에 제가 전제책 이제 다 썼어요. 이게 조만간 올릴 텐데 여러분에게 공지해 드릴 텐데, 거기에 내 에피소드, 스토리, 경험을 세팅하고 이렇게 카테고리 하는 것들도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워드나 한글 이런 데다 적어 놔도 돼요. 나 이런 경험이 있어, 이런 경험 해봤어, 이런 것들. 타인의 경험도 되는데, 내 경험이 적다 그러면 타인의, 내 친구의 경험, 부모님의 경험, 이것도 좋아요. 꼭 내 경험만 안 써도 됩니다. 욕구의 원칙,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욕구의 원칙. 이 강의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저는 이거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제목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의 내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여기에는 우리 경련 신념, 내 강의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전달해 준다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이것도 이게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가르칠 때 내가 알고 있는 이게 전문가가 되다 보면 자꾸 쉽게 가르치려고 해도 어렵게 가르치는 경향들이 생겨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지식의 함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쉽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쉬운 데서부터 출발해서 가야 되고, 어려운 것들을, 이거는 쉽게 이거는 어려워. 쉽게 가르치는 게. 그러면 이걸 뭘로 해야 되냐면 사례로 알려줘야 돼요. 어려운 걸 쉽게 못 가르치겠다 그러면 사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가능한 쉬운 용어, 쉬운 사례를 가지고 알려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발성의 원칙. 청중이 자발성을 가지면 강의 정말 재미있고 쉬워요. 그리고 신나요. 왜? 청중들을, 여러분, 이 강사들은 우리 청중들이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내 강의를 열심히 듣게 만들까, 이것만 고민해도 명강이 됩니다. 청중들이 어떻게 하면 내 강의를 자발적으로 듣게 할까? 요 고민만 진짜 화두처럼 붙잡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강의에 정말 멋진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행동의 원칙. 결국 이거죠. 이게 구매 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청중들이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까 제가 첫 번째 말한 것처럼 머릿속에 기억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아요. 구매 전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되도록 구조화하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또 뭐 있긴 하죠. 일단은 확인의 원칙. 자, 계속 한 번씩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한 번씩 끝나고 피드백 해주신 분들한테 질문했죠. 여러분 이거 어떠세요? 도움 되셨어요? 어떤 분에 도움 되셨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강의하신 우리 대표님들은 이걸 어떻게 적용하겠다라고 말씀까지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피드백을 듣는 의미를 넘어선 거예요. 왜 자꾸 청중들한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냐면, 이걸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이걸 학습했구나라는 거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내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청중이 스스로 본인의 입으로 나는 이걸 배웠어요, 이걸 얻었어요 라고 해야 확신이 생기고 그게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할 때 뭐 할 때, 자, 오늘 어떤 걸 느꼈어요? 어떤 걸 배웠어요? 우리 마지막에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강의 때 행동을 하고 질문을 하고 강의 기법을 쓰는데 그걸 왜 하는지를 모르면 그거를 효과적으로 멋지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 느낌 소감 얘기해 보세요. 후기 써 보세요. 이 이유가 그거예요. 물론 후기 받는 건 강사로서도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후기를 씀으로써 그분이 나는 이거를 느끼고 배웠어라고 말했을 때 그분은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분의 확실한 자산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요것들도 우리가 여러분들 강의할 때 잊지 말고 꼭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일단은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 사실 제 기법대로 여기서 소감을 일일이 다 들어야겠지만 우리 또 안보미 대표님의 멋진 강의가 있으니까 요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강의 듣고 느낀 점이라는 거 있으면 우리 단톡에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고 또 바쁘시고 오늘 피곤하시면 그냥 주무셔도 저는 상처를 안 받고 잘 견뎌냅니다. 여러분 강의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일단은 강의가 강의를 통해서 수익화를 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저는 또 다른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리가 갑자기 네. 강의 단계를 저는 좀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가르치는 사람은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사람의 변화를 이끌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와 다르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와 다르게 행동하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와 다른 선택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변화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는 강사를 이렇게 4단계로 보면 첫 번째는 스피커. 그냥 지식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 책을 보는 거나 이렇게 강의나 별 차이 없게 강의하는 스피커 같은, 물론 저 늘 얘기하는 스피커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존재. 또 하나는 가이드. 좀 더 요령 있게 잘 가르쳐. 이렇게보다는 이 사람한테 들으면 더 이해하기가 쉬워, 알아듣기 쉬워.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가이드만 해도 굉장히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향하는 강사의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컨설턴트. 잘 알려주고 이해하기 쉽게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게 적절하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잘 알려줄 수 있고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수준의 강사를 저는 이때부터 진정한 명강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강의를 듣는 사람의 청중의 니즈를 분석할 줄 알고 청중의 니즈에 맞게 강의를 할 수 있다면 바로 이 컨설턴트 단계로 들어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가장 가고 싶은 분, 또 여러분의 갈 수 있는 지향점은 바로 이 단계가 아닌가 봅니다. 강의를 실컷 들었는데 와, 나 저렇게 경매 정말 잘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넘어서 나는 이수윤 대표님처럼 되고 싶어. 나는 유채린 대표님처럼 되고 싶어. 나는 갱영란 대표님처럼 되고 싶어. 안보미 대표님, 강경희 대표님처럼 되고 싶어. 이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그 있잖아요. 우리 조은인 따라잡기. 블로그 잘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블로그는 없어지고 조은인 따라잡기만 기억 남잖아요. 결국 여러분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자체가 명강의가 되는 것이 저는 진정한 명강사로 생각합니다. 우리 올인원 2기 선생님들 이제 출발하지만 이젠 여러분 강의 내용이 명강의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명강의가 되는 그러한 강사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자, 4가지 중에서 본인은 어디에 속할까요? 나는 스피커일까? 그냥 아는 거 책을 그대로 읽는 것 같은, 아니면 가이드일까? 아니면 컨설턴트일까? 아니면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멘토일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정말 강의를 짜나가고 앞으로 강사로서 활동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강의안을 피드백을 이렇게 주면서 들으니까 정말 실감 있고 좋죠. 그리고 우리 앞으로 정보 수익화 하려면 어차피 지식 사업은, 지식 창업은 나의 아는 지식 경험 콘텐츠를
지식 상품으로 만들어서 멋지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팔아야 됩니다. 내 상품을 정말 결제하고 싶어. 저거 결제하면 나 뭔가 될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정말 그렇게 지금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또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본인들의 강의안을 다 짜게, 지금부터 이제 자신의 강의안을 짤 거예요. 그러면 본인하고 또 저희하고도 컨셉 잡고 하면서도 짜지만 또 본격적인 강의의 기술, 강의의 PPT 기술, 이런 또 명강사와 명 전문가가 두 분이 계시잖아요. 박시연 대표님하고 우리 유영재 대표님과 항상 보내세요. 강의한 PPT를. 그래가지고 피드백 받고 그렇게 하면서 정신적인 마인드와 해내는 것은 또 저희가 해주고 그렇게 할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2기가 16일 날 끝나는데 저희가 어젯밤 1시까지 컨셉 잡기를 다 했고요. 나머지 또 그러면서 이제 그 수익화가 지금 4분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오늘 안보미 대표님을 필두로 해서 오늘만 오시면 안 돼요. 오늘 첫 번째, 오늘 10시, 그 다음에 내일 8시는 이경호 대표님이라고 해서 일기생인데요. 그 우리가 다 들어야 돼요. 암 있잖아. 암을 미리 암 걸려가지고 그걸 낫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가족도 힘들잖아. 근데 이미 그냥 예방할 수 있는 그게 시스템이 5분 만에 된대요. 그것도 가격도 비싸지도 않아. 18,000원이래. AI로 검사한대요. 그 획기적인 그 강의를 돈을 떠나서 우리 전부 열심히 성공해갖고 건강해야 하는데 암 걸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잡아낼 수 있는 그 강의를 이제 홍보 차원으로 내일 8시에 하고요. 일단 가까운 거 그것만 기억하고 오늘은 안보미 대표님, 그리고 화요일 날은 개경란 대표님, 그리고 그 다음 또 돌아오는 토요일은 우리 도은재 대표님이 해나가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동기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받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처음 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매우 떨리고 자신감 없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 같은 식구들이, 동기들이 막 같이 들어갔고 막 하트도 날려주고 눈 똑바로 뜨고 막 쳐다봐주고 막 10개를 보내주면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용기가 나니까 그것이 또한 여러분들도 가야 할 길이고, 기브 앤드 테이크에 내가 그만큼 격려와 지원을 해주면 내 강의할 때도 다 들어와 주십니다. 우리 일기 때도 서로 그랬거든요. 일기 선배님들도 들어오고 또 일기에서 수익화 더 시키고 싶은 분들은 또 시켜서 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프로 홍보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4명 다 지금 프로 홍보단이 붙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 걱정 말고 이거 이 과정을 계속 공부하면서 처음 준비가 잘 된 사람은 바로바로 앞순서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준비가 좀 덜 된 사람은 준비를 갖추어서 해나가고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몰라. 그러면 만들어서 나가야겠죠. 그렇지만 빠르고 늦고 차이만 있지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전부 다 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다 했고 컨셉 잡기는 이제 3명 남았는데 그분은 한 분이 이사 간다고 우리 김정윤 대표님 어저께 오늘 일요일 날 이사 가나? 이사 가서 못하고 김희정 대표님 시간이 안 돼서 못하고 또 한 분 박도희 대표님 교수님은 이제 들으셔서 조금 이따 하고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는 컨셉 잡기가 방향을 처음에 잡았는데 또 공부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고 방향이 조금 더 잡아야겠어. 그러면 막 한 사람당 3번씩 컨셉 잡은 분도 계십니다. 개경란 대표님을 비롯하여. 그래서 계속 부족하면 계속 더 잡고 해서 이제는 수익화 안을 짜야 돼요. 강의안을 짰고 그 다음에 뭐냐 이제 마지막 할 때는 수익화 강의 날짜 잡습니다. 날짜 잡아놓으면 결혼 날짜 잡히면 싸우면서도 다 한다고 그랬죠. 막 예물반지 하는데 막 신경질 나갖고 막 팍 뛰면서도 하고 그래도 결혼만 다 잘해서 잘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짜 잡혀지면 다 하게 돼 있고 도와줄 사람 그냥 딱 대기하고 있잖아요. PPT 해주죠. 호스트는 오늘 지금 박신 대표님 호스트 보려고 지금 나갔어요. 안보미 대표님 호스트 봐주려고. 호스트 봐주겠다. 프로 홍보단이 홍보해주겠다. PPT 그거 다 짜주고 봐주겠다. 컨셉 잡아주겠다. 아니 리허설까지 다 시켜줬어요. 오늘 안보미 대표님은 오늘 아침에. 뭐가 걱정이에요.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인드 멘탈 강하게 하고 수익할 수 있고 나 성공하고 말 거야. 반드시 여기서 끝장을 보고 말해야지. 이렇게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제 언제부터냐면요. 지금 10시부터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내신 거예요 대표님? 9시 45분이야. 우리 바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응?
그러면 지금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이제 10시 그 링크 이기방에 우리 안보미 대표님 그 링크 다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넘어가시면 되고, 지금 이 순간에 뭐를 하시냐면 그 이기방에 링크 올리는 것을 자기 방에 갖다가 복사 붙여놓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 방에 만약에 50명이 있다면 인스타도 나도 해보고 싶네. 인스타 수익화 나도 시켜볼까? 뭐 엄마가 어쩌다고 이러면서 들어오는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기가 강의를 한다고 그러고 링크가 올라오면 다 갖다 공유하는 것입니다. 자기 방에다 복붙해서 지금 붙여놓고요. 우리 우경아 대표님도 다 공유했고, 다 도은재 대표님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지금 이거 수업 들으면서 제가 아는 그 방장들하고 친한 방이 있어요. 거기에 전부 우리 안보미 대표님 링크를 다 올렸습니다. 우리 협회방에 10개도 다 올리고. 그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안보미 대표님은 또 문자로 다 발송했어요. 링크 강의 안내하고. 그냥 큰 내 인생에 커다란 잔치 수익화를 하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리 쳐고 저리 쳐도 이건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만들어 놓고 되게끔 나의 열정과 에너지를 불어넣어서 해냈을 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가는 지금 과정에 있고, 여러분은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자기 할 일을 하면 되고요. 부족하면 언제든 질문하시고, 우경아 대표님한테 전자책이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전화하시고, 뭐 사무실 있잖아요. 창동 쫓아가세요. 그래가 거기 가서 다 만들어 오시고 다 하시면 됩니다. PPT 이용준 대표님한테 보내면 되고, 또 블로그 문프로님한테 나 뭐가 세팅이 덜 된 것 같아요 하면서 또 봐달라고 하면 되고, 그리고 저것도 부족하면 우리 코치님들 다 계시잖아요. 코치님들은 뭐든 다 물어보고 봐줄 수 있잖아요. 코치님 나 진짜 이거 제대로 하는 거 맞아요? 물어보세요. 그럼 다 안내해 주니까 그냥 도와줄 사람도 많고 내 의지만 있다라면 다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빠르냐 조금 늦느냐 그 차이뿐이야. 자기의 준비와 자기가 뭐 오프에서 원래 전문가였고 우리 개경란 대표처럼 뭐 무역 박람회에서 그것도 했고 뭐 통역도 했고 뭣도 했고 그러면 준비돼 왔죠. 그럼 다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조금 뭔가 공부만 많이 했어. 그런 사람은 이제 만들어야죠. 내가 작품을.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그렇게 준비해 나가시고, 저는 막 시간이 금방 된 줄 알았어. 일단은 조금 일찍 가서 우리 또 안보미 대표님이 음악도 멋지게 또 틀어놓고 할 거니까 듣고 막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그런 멘트도 채팅창에 올려주고 하면서 정말 멋지게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시간이 조금 남아서 혹시라도 이 지금 우리 유영준 대표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내가 조금 이해가 덜 됐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좀 물어보고 싶다 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만 물어봐도 그 시간이 조금 될 것 같아요. 질문 있는 사람은 하세요. 너무 일찍 끝내주셨어요. 나는 5분 전에 끝낸 줄 알았는데 링크 올리다 보니까 막 15분 전에 끝내가지고 질문할 사람 해주세요. 혹시 마이크 켜고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 강경목 대표님 너무 강의 잘하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영전 코치님 코칭 받고 제가 PPT 조금 보완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 코칭을 받아서 오늘 못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다른 분들 코칭 받으시라고. 수고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또 질문하고 코칭 받고 싶다거나 우리 쪽파요왕님도 하세요. 늦게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다 저번에는 가슴이 두근거린다더니 왜 이렇게 또 늦게 들으신 거야?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분께서 자, 질문들 하시고 너무 강의를 잘하셨나? 질문이 없네요. 질문 없을까요? 질문 없으면 이렇게 손 해주세요. 우리 또 강의 들으러 넘어가야 되니까. 잠깐 쉬셨다가 이제 강의 들어 넘어가시죠. 예. 또 연속으로 하면 예. 화장실도 일단 갔다 오시고 해야 끝내고 되니까. 예. 지금 이제 마치고 여러분들 톡방에 우리 안보미 대표님 거 링크 올리시고 조금 물 좀 먹고 10시에 강의 시작하니까 다 넘어오세요. 그리고 내일 저녁에 8시는 이경호 대표님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다 하면 다 넘어오세요. 8시에 또 합니다. 우리 선배님의. 그러니까 자,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안보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해서 봅시다.